네. 그 문재인은 가면 갈수록 중원, 부원 말을 하기 때문에 딱 받아쳐서 뭐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읽어보지 않는 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말을 합니다. 이게 명료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막 희끄무레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부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무슨 정신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검찰 조직은 개혁 대상일 뿐 협력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반발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비전과 전략은 완전히 여기서 사라진 겁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됐냐. 이건 유추의 과제입니다. 다만 이낙연이 4.7 서울 부산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추미애가 시끄럽게 만다. 개혁은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힘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는 게 문제지. 시끄럽지 당연히. 그래서 시끄러운 거를 없애버려서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 승리했을까요? 전무후무한 패배를 했죠. 조국 사태를 봐요. 조국 사태가 멸문지화돼 엄청 시끄러웠잖아. 그런데 6개월 후에 총선이 있을 때 180석을 몰아줬어요. 전무후무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조국을 씹어대고 조국을 그렇게 멸문지화시키고 보니까 민주 시민들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을 다 몰아줘야 얘네들이 뭔가를 하겠다 싶은 거야. 그때는 123석밖에 없었거든. 180석을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시끄럽게 한다니까 4개월 후에 있을 재보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그래 추미애를 내친 거야.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쳤죠? 임진선 선생님, 문재인은 나라가 이 꼴이 된데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서 그 민낯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횡설수설하는데 요 얘기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문재인 듀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개혁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문재인, 국민을 속인 거죠. 속인 겁니다. 이 선언은 윤석열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용인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추미애를 내쫓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의 온갖 비리를 징계한 추미애 법무장을 사퇴시킨 문재인과 이낙연의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이 한국 문명을 파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피스풀님, 박사님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박사님 방송 추천드렸습니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영민 선생님, 소장님 이렇게 일깨움을 주시니 아니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추미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걸 지휘하는 사람뿐이야. 근데 범죄자는 누구야? 윤석열이라고. 근데 윤석열을 내쫓지 않고 어떻게 추미애를 자르냐고. 문재인, 그 무능함의 극치. 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유쾌한 바람님, 감사합니다. 29초짜리로 내가 다시 정리했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재인의 이 무능함의 극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나 같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도 윤석열이 정치를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눈이 부시게님,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능함의 극치.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벽한 포기 선언이죠. 그래서 4.7 서울, 부산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전멸했습니다. 부산의 16개 자치구에 전멸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패배죠. 민주당이. 해피님, 무능의 극치, 뻔뻔함의 극치, 공감 제로 한심한 리더였죠. 맞습니다. 이것은 전초전이었어요. 대선까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전초전이었죠. 민주 시민들의 분노, 민주당의 이 빠가사리 같은 정당, 이거 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민주 시민들은 그래서 분노했는가?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일방적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못하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각이 내도록 정한 겁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독일 애들은. 한 사람의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둘째, 촛불혁명의 개혁 정신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민주시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버린 거예요. 공적 거짓말에서부터 커다란 범죄 행위까지 모두 다 윤석열이 하는 짓은 다 용인했던 겁니다. 미쳤죠. 네 번째, 대선 과정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았어요. 왜? 대선 주자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거든.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못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이낙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비전이란 뭐라고 그랬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미카 키무라님, 리더의 거짓과 무능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능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사조직론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인 목표이자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보이는 미래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나의 비전은 뭐냐 도대체. 내 비전은 모든 시민에게 인사조직론의 기초를 알게 하자.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인사조직론을 알게 하자.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식하다 얘네들이. 인사조직론이 조직의 중추인데 조직이 뭔지를 모르고 앉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알게 되면 아이들 양육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